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정말 간단한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셨을 건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설명을 듣고 나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일 때 해결을 잘 하시면 되는 거겠죠? 저 지금 이 메뉴 박스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하나 만들고 1차 메뉴 구조 쌓은 다음에 스타일 입히고요. 이것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네 똑같아요. 완벽히 똑같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뭐 할 거냐면요, 얘를 지금 nth 차일드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내비들은 바디의 자식들이죠. 그쵸? 그래서 nth 차일드를 가지고 뭐 둘째 자식은 컬러를 뭐로, 셋째 자식은 컬러를 뭐로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자식으로 그 nth 차일드를 사용해서 자식으로 속성을 줘버리면 어떤 태그가 하나라도 추가가 돼버리면 그 자식은 더 이상 그 해당 자식이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nth 차일드를 뭐 물론 우리가 알고 있고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방식을 하나 택할 거예요. 뭐냐? 진짜 간단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저는 클래스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A, B, C 라고 대충 넣을게요. 뭐 이것도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텐데 전 그냥 대충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됐죠. 이 메뉴 박스에 관련된 이 기본 1차 메뉴 구성에 대한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메뉴 박스로 불러놓고 했을 때 당연히 적용될 거니까. 우리는 얘랑 얘만 색깔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사실 이거 밑에다가 할 필요도 없어요. 위에다 해도 되고 밑에다 해도 되는데 .A, 지금 ABC죠? .B의 컬러를 레드로 바꿔버릴 거예요. 어때요? 끝났죠? 물론 이제 호버 했을 때 색깔까지 신경을 쓴다면, 얘는 지금 호버를 해도 빨간색이니까 뭐 그거에 대한 내용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색깔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쵸? 자, 그럼 밑에 있는 애 골드 줘야 된대요. C 불러다가 컬러 골드. 끝났죠? 근데 얘도 사실 클래스를 우리가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좀 더 명확하게 얘를 딱 집어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랩인데 클래스가 메뉴 박스랑 .b까지 들어간 애 라고 콕 집으면 얘 말고 다른 애들은 걸릴 확률이 많이 적잖아요. 그럼 명확해지죠. 이제 다른 태그가 뭐 생겨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얘도 밑에 있는 C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앞에다가 붙여준다면 더 확실히 명확해지는 거고. 근데 얘를 봤을 때 뭔가 길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짧은 게 위로 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넣어버리면 끝. 너무 쉽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여기다가는 메뉴 박스를 그대로 다 하시고 여긴 이런 식으로 다 하신 다음에 UL에다가 클래스를 줘서 여기에 제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얘는 B, 얘는 C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종 모양새가 어디였냐? 최종 모양새가 맨 위에 있는 내비한테만 클래스를 주는 모양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도 똑같죠? 얘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B,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C.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어차피 컬러는 이네릿이니까 밑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추가했던 모양새가 최종본이 그냥 맨 최상위 엘리먼트한테만 클래스 하나 주고 그 안에 있는 구조들한테는 클래스를 뺐으니까 여기다 안 하고 전 여기다 그냥 추가를 한 겁니다.
둘 다 상관은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마지막에 플렉스까지 배우고 나면요, 얘네들의 플렉스 라이브러리 속성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클래스 이름들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도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메인한테 잡아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된다 라는 거고, 뭐 NTH 차일드를 써도 좋고 이런 클래스를 추가해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죠. 도대체 내가 뭘 고민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분명 클래스를 여러 개 쓸 수 있는 걸 배웠음에도 이걸 떠올리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더 넓게 해볼 수 있겠죠?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들어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화면에 A 태그로 버튼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안녕과 잘가라는 텍스트를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할 거예요. 버튼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이 안녕이라는 텍스트가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떼면 다시 돌아오도록, 혹은 반대로 평상시에는 안녕이 안 나오다가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안녕이 나오도록, 둘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순서가 바뀐 거니까. 자,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안녕이라고 하는 태그를 꼭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이 div, 이 두 번째 div를 꼭 집어낼 수 있는 방법. 네? 인접동생, 그렇죠. 인접동생이 있겠죠. 그리고 NTH 차일드도 가능은 할 거고요. 근데 그거는 항상 이제 다른 태그가 추가되면 안 돼, 어긋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접동생으로 얘를 꼭 골라낼 수 있겠죠. A의 인접동생으로 있는 div를 선택을 하면 얘는 안녕 선택이에요, 잘가 선택이에요, 둘 다 선택이에요. 안녕만 선택하는 거죠. 인접동생만 골라질 거니까 얘를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일단 바꿔버릴게요. 그럼 화면상에서 안녕은 사라졌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쓸 건데,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A에 호버했을 때, 마우스 올렸을 때, 그때는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자 보세요.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나오고 떨어지면 사라지고, 그죠? 이렇게. 만약에 잘가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뭐 div를 그냥 골라도 되는 거고, 그쵸? 아니면 A의 인접동생 말고 동생 전부 골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올 때는 왜 잘가 왜 안 나와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쵸? 이런 기능들이 왜 필요한 거냐면, 얘네 일단 이 밑에 있는 메뉴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논인 거예요. 논인 상태에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거 만들어 보려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마우스가 올라가야 나오죠. 이런 거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일단은 안 보여야 된다. 그럼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 그 상황에 맞게 바꿔주는 겁니다. 다시. 근데 안 보이게 하고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는 이거 말고도 방법이 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태그와
스타일 속성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이 방식으로 먼저 할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스크립트까지 배우고 나면은 그때는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들어갈 건데, 제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뭐 좀 개념을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것 중에 디스플레이랑 플롯이랑 포지션이랑 플렉스 이렇게 4가지 할 거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디스플레이는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플롯은 좀 더 나중에 할 거예요. 플렉스도 나중에 할 거고. 뭐 남았어요? 포지션 남았죠. 자, 포지션 할 겁니다. 할 건데, 얘는 일단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진짜 말 그대로 포지션이 뜻이 뭐예요? 위치죠. 네, 내가 이 태그, 이 내용물의 위치를 컨트롤하기 위해 쓰는 태그 속성이에요. 스타일 속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태그들을 한 줄에 한 줄을 혼자 쓰게,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이런 건 해봤어도 얘가 여기 있게, 얘가 여기 있게 이런 거 못 해봤죠. 포지션을 배우면 가능해져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되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이미지를 좀 가져올 건데, 이 섹션 태그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 만들어서 이미지 하나 넣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div 하나 만들어서 티셔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섹션에다가 영역을 좀 씌우겠습니다. 그거 좀 두껍게 하나 씌워주고 그리고 나서 얘 영역을 살짝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뭔가 이미지가 지금 섹션 영역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지도 좀 건드려 볼까요? 섹션의 저식으로 있는 이미지한테 넓이를 100%로 줘버릴게요. 이러면 부모 넓이 따라서 넓이가 커질 거니까 퍼센트 사용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럼 높이는 자동으로 길어지는 거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좀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블럭이에요, 블럭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판단할 수 없죠. 왜냐? 티셔츠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div가 못 올라가게 막은 거니까 이 상태만으로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 넣어보면, 지금은 사실 부모가 공간이 적으니까 이거만 빼서 놓고 보면은 더 줄어들어야겠네. 너무 작구나. 이것도 잠깐 빼죠. 이미지는 블럭은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얘 다시 주고 얘 다시 준 다음에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꿨다. 지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보이실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를 잠깐 구석을 걸어 놓으면 돼요. 지금 티셔츠라는 글자 없어졌고요. 블럭이에요.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붙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짝 떨어졌죠?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배울 개념이랑 연관은 없는 건데, 그냥 이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미지 지금 디스플레이 뭐였다고요? 블럭은 아니죠. 블럭이 아니면 글자네요. 자, 모든 글자는요, 약간,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이래요. 약간 애매한 여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얘가 글자잖아요. 이 밑에 아주 약간 애매한 여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고, 얘가 디스플레이가 블락이 되면 더 이상 글자가 아니죠. 그러면 붙는 거예요. 이 여백이 사라지니까.
이건 모든 글자 공통입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텍스트들도 똑같고요. 글자로 취급받는 인라인 블럭 요소들도 똑같아요. 아주 애매한 여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글자의 특성이었어요. 그냥 화면에 나타난 게 그 상황이라서 알려드린 거고,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 하나 입혀 놓고요. 지금 얘는 블럭 요소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여기다 하자. 자, 제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배운다고 했어요. 얘도 스타일 속성 중에 하나고요. 포지션을 쓴 다음에 콜론, 그리고 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속성을 줘볼게요. 변화가 있나요? 없죠. 네, 기본값이에요. 우리가 포지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스태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세요.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왔죠. 자, 지금 이 섹션이 갖고 있는 보더라고 하는 이 선이 섹션의 영역을 채워주는 외곽선이잖아요. 실제로 티셔츠라는 글자가 섹션의 자식이니까 감싸고 있었어요. 그죠? 티셔츠까지 잘 감싸고 있었는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더니 이제 선이 더 이상 티셔츠를 감싸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티셔츠의 너비가 최소화됐어요. 이게 블럭 요소잖아요. 저 div한테 지금 인라인 블럭이다 이런 거 준 적 없죠.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만 딱 줬더니 너비가 최소화되면서 갑자기 부모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렸죠. 이게 지금 외곽선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이미지 바깥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외곽선을 씌워놓고 한 건데, 자, 얘는 포지션 앱솔루트의 특징이었어요. 너비 최소화. 얘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든 인라인 블럭이든 인라인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앱솔루트가 들어간 순간 얘는 너비 최소화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문자가 없다면 없죠. 너비 최소화가 돼버렸으니까. 얘는 블럭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다가 높이가 있다면, 원래 블럭 요소는 높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너비가 최소화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가 있어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너비 높이가 둘 다 있거나 그럼 나오겠죠? 얘 뭐야? 자, 이거는 제가 하나 열어 드릴 거예요. 속성 정의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수업 페이지에 포지션 속성 정리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얘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처럼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해봤던 게 스태틱이었죠. 했더니 그대로였어요. 기본값이란 얘기였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너비, 인라인 블럭이면 너비 최소화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블럭 요소면 블럭 요소대로 너비 최대화한 상태로 유지를 할 거다 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태그를 사용하고 스타일을 줄 때 한 번도 포지션이라는 걸 준 적이 없는데 그냥 요소들은 알아서 그 형태를 띄웠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값이다? 그럼 이걸 줘도 똑같다 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본질, 얘는 지금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 그리고 밑에 보면 겹치는 게 불가능이라고 나와요. 보세요. 자, 사람은, 사람끼리는 몸이 통과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은 이런 벽 같은 걸 뚫고 나갈 수 있나요? 안 되죠. 해리포터가 아닌 이상 못 나가요. 그죠? 그러면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앱솔루트 한번 볼게요. 너비 최소화 나왔죠. 그리고 나서 본질이 뭐라고 해요? 유령화, 그리고 유령의 집화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겹침 허용에 겹치는 게 가능하다고 나오죠. 자, 얘는 어떻게 겹치는 게 가능한 거냐면
제가 얘를 가지고서 힘력 얘 어디 갔어요? 위로 올라갔죠? 근데 이게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얘를 띄워놓고 보면 더 좋아요. 섹션은 내려갔어요. 얘는 어디 갔어요? 그냥 천장에 붙어버렸죠. 저 지금 심지어 바디에 마진 안 껐어요. 그죠? 바디에 마진 안 끄면 기본적으로 한 요정도의 여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어디 붙었어요? 천장에 그냥 붙어버렸죠. 자, 이 앱솔루트는요,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속성이 들어간 순간 얘는 그냥 유령처럼 변한 거예요. 유령, 하나의 유령. 그래서 그 유령이 이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벽도 자유자재로 넘어다닐 수 있고요, 그냥 전국구로 돌아다닐 수 있는 애가 돼버린 거예요. 얘 지금 여기 있죠. 자, 이것도 해볼게요. 이쪽 끝에 가서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 앱솔루트라고 하는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속성은 애는 이 화면 기준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얘가 요런데 위치할 수도 있고요, 생뚱맞게 요런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다고 치면은 지금 이미지 위에 존재하는 거죠. 해볼게요. 얘 다 지워버리고 이거 말고 이렇게 한 200 너무 많이 갔네. 100 좀 더 150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프트도 한 30. 지금 이 티셔츠라는 글자는 완벽히 이미지 위에 위치하고 있죠. 심지어 얘가 이미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배경 말고 좀 더 사람 머리 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한 100 더 150. 얘가 가렸더니 사람 머리가 이만큼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유령화 시키고 나면은 그냥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혹은 태그들, 뭐 DIV에다가 뭐 너비 높이에 백그라운드 줘가지고 입혔던 그 블럭들 그 위에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조정할 때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이 앱솔루트라는 거를 주기 전에는 사실 이미지 위에 뭐 또 다른 텍스트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위에 우리가 만든 블럭이 올라간다거나 이거 불가능해요. 그게 유일하게 가능했던 게 A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바꾸지 않고 패딩 줬을 때. 그럼 부모를 뚫고 나가잖아요. 지금 이 앱솔루트랑 유일하게 비슷한 환경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그거 아니고 여기다가 뭐 그냥 내비 해서 뭐 이렇게 줬다. 이 글자가 이 이미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없어요. 근데 이 앱솔루트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 앱솔루트가 들어가 있는 애를 유령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 자, 근데 보세요. 제가 부모한테 포지션을 줄 거고요. 얘를 릴레티브라고 하는 속성으로 줘볼 거예요. 그랬더니 티셔츠의 위치가 좀 바뀌었죠. 자, 이건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좋아요. 자, 티셔츠는 지금 여기 끝에 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릴레이티브를 준다? 어디 왔어요? 부모 기준으로 위에, 우측 위에로 왔죠. 우측 상단으로. 자, 부모한테 릴레이티브가 들어가면요, 이 앱솔루트 되는 순간 얘는 유령이었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전국구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화면 기준. 근데 이 부모가 릴레이티브라는 걸 줬다. 그럼 이 유령은 이제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표현이 유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걸 줘서 이 공간 자체를 유령의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있기 전에는 유령은 전국구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집이 생겨서 얘는 집 밖으로 못 나가요. 물론 나가는 방법이 없진 않아요.
이렇게 내보낼 수는 있어요. 내보낼 수는 있는데 얘가 그냥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고 그 기준에서 어거지로 밀어내면 나가긴 해요. 이렇게. 근데 그 기준이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화면 기준이었던 애가 집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집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릴레티브도 유령에 집화고요, 앱솔루트도 유령에 집화죠. 얘는 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가 앱솔루트가 되면 얘를 가두는 건 똑같아요. 가두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겠어요? 자, 얘도 0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얘를 가두는 건 똑같아요. 같은 집은 집이에요. 근데 얘는 이 빨간색 외곽선이 갖고 있는 이 섹션이라는 애는 집이자 유령이 된 거예요. 왜냐면 얘도 앱솔루트가 지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탑 0으로 보냈다 위로 올라가서 붙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마진 탑 때문에 더 못 올라가는 거고, 얘 꺼버리면 붙죠. 얘도 유령이자 집이 된 거니까 그렇게 쓸 때는 앱솔루트. 근데 얘를 그냥 집 역할만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릴레티브. 그럼 바디 마진 무시했던 거 방금 지금 바디 마진 떨어진 거 보셨죠? 근데 포지션이 앱솔루트일 때만 이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는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픽스드는 간단한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되게 간단해요. 얘는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앱솔루트랑 릴레티브. 얘는 기본값이니까 뭐 이거 두 개만 잘 알고 계시면, 픽스드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 똑같은데 딱 한 가지만 달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생각 안 해도 되고 자, 얘도 움직이나? 움직이는구나. 자, 여기 속성 정리에 써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앱솔루트일 때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움직인다고 했죠. 집에 가둬져 있는 상태라면 집 기준으로, 집에 가둬져 있지 않은 그냥 독단적인 유령이라면 화면 기준으로, 근데 릴레이티브일 때는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내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100픽셀 주니까 100픽셀만큼 내려간 거죠. 자, 근데 이 탑을 줬더니 내려간다라는 개념은 마진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벽을 기준으로 밀었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탑 위죠. 위에서 100픽셀만큼 밀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퍼센트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 기준, 지금 릴레이티브로 갇혀 있으니까 이 티셔츠라는 유령은 이 부모 섹션 기준으로 위에서 50%만큼 내려간 거예요. 자, 그리고 라이트를 50%를 주면요, 오른쪽에서 이만큼 밀린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기도 가능해요. 지금 보면은 탑에서 위에서 50%만큼 밀었고 오른쪽에서 50%만큼 밀었죠. 그럼 이 점이 지금 여기 있었을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티셔츠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위치하는 애를 가져다가 어디 갔어? 여기 위치하는 애를 가져다가 왼쪽에 0 여기에 붙어라, 바닥에 0 여기에 붙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영역을 가졌죠. 넓어졌죠. 자,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유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애가 이제 떠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떠돌아다니는데, 그냥 유령만 만들었을 상태가 이렇게 떠돌이라고 봤을 때 탑 0을 주면 일단 머리가 와서 이렇게 붙어요. 천장에 머리가 와서 붙어요. 근데 여기서 바텀 0을 주면요, 이제 반대되는 거잖아요.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반대되는 개념이죠. 탑으로 0을 보냈을 때는 탑 0에 가서 붙는데, 바텀 0을 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지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늘어나 버려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탑 0에 레프트 0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팔로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라이트 0을 주면요, 이 팔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좀 괴이한 그림이긴 하지만 얘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이런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부모가 릴레이티브가 없다면 화면 전체, 그러면 이 유령을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4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9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가능하겠죠. 이해되실까요? 제가 방금 했던 말이 뭐냐면, 자, 이 밑에다가 얘는 이제 없어도 돼요. 컨텐츠가 없어도 이렇게 잡아주면 영역이 생겨버렸으니까 나와요. DIV를 늘릴 겁니다. 4개를 줄 거고요. 지금 4개를 줬는데 똑같이 이 역할들을 먹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죠. 얘는 완벽하게 이 자리에 겹쳐 있는 거예요, 4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배우게 되면은 인덱스, Z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이따가, 자,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제가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중에서 이미지는 이제 빼도록 하죠.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div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거 섹션 사라진 이유 뭐예요? 섹션 자체가 지금 높이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렇죠?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던 높이만큼 커졌던 건데, 너비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높이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를 줘야겠죠?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를 first child 주고, 잠깐만요, 얘네들은 빼자. 빼서 공통으로 주고, 얘네들만 복사를 해다가 좀 분리를 시켜볼게요. 여기는 nth child 2번 일단은 다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3번, 여기는 last child.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도 따로 빼는 게 낫겠구나. 얘는 골드 진행을 하고, 얘는 블루 해놓고, 얘를 지금 색깔 바뀌었죠? 탑 50, 레프트 50, 여기를 그리고 얘는 핑크 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 여기를 0으로 라이트 50 주고, 여기를 50. 그리고 얘는 색깔을 뭘로 줘볼까? 그린? 그리고 이거 0, 이거 0, 여기 50, 여기 50. 완벽한 4분할이죠. 지금 이 탑, 라이트, 레프트, 바텀 너비 높이 같은 거 준 적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를 더 33.3%로 쪼개서 하면 9분할, 뭐지? 3개씩이니까 9분할까지도 가능할 거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너비를 100픽셀, 높이를 100픽셀.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보세요. 너비랑 높이를 줬더니 지금 누군가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누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탑에서부터 50%면 원래 탑 위에서부터 50%를 밀었어야 맞는 거죠. 지금 밀려 있는 거잖아요. 기준은 여기 집이니까 밀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50%를 밀어야 된대요. 여기서 50%를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잖아요. 얘 일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레프트에 0 붙는 거, 여긴 일을 하고 있죠? 바텀은 어때요? 0이면 여기 붙어야 되는데 일 못하고 있죠. 이거 마진 레프트 라이트 했을 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너비, 만약에 너비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트가 되는 게 맞겠네요. 너비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레프트 라이트 중에 누군가는 일을 못해요. 근데 그 일을 못할 때 우리 마진 레프트 라이트도 똑같았죠. 라이트가 항상 손해를 봐요. 셋 다 고집을 부리면. 그쵸? 너비가 없어지면 누가 고집을 안 부리는 거예요? 너비가 오토가 된 거니까 너비가 손을 놓은 거죠. 그러면 너비는 고집을 안 부리니까 이렇게 둘 다 일을 해요. 레프트랑 라이트가. 그쵸? 근데 너비가 고집을 부린다. 근데 얘가 손을 놨다. 그러면 라이트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헤이트도 똑같아요. 높이도. 탑, 바텀 셋 다 고집을 부리면 누군가는 일을 못해요. 근데 일을 못할 때 누가 못하겠어요? 바텀이 못하는 거죠. 같은 상황일 때는 탑과 레프트가 좀 더 일을 하게 할 거고, 라이트랑 바텀이 항상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누군가 하나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손을 놓는다면 그때는 나머지 애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상태. 이건 마진 레프트 라이트랑 동일한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빼버리고 얘도 빼고 얘네 다 지웁시다.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수업은 종료할 거예요.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얘를 이렇게 합시다. 얘를 0으로 하고. 자, 여기 다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first child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div 자체한테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시다. 이거 빼고, 아니다, 색깔 있어야겠는데. OTH 둘째, 얘를 위에서 100픽셀만큼만, 잠깐만, 탑에서 100픽셀.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죠. 이게 낫겠다. 이게 뭐야? 왜? 넓이를 픽셀, 그리고 높이를 픽셀. 이렇게 주고 좀 더 키워서 200, 200. 그리고 얘가 탑에서 픽셀만큼. 그리고 이렇게 하자. 일단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대충 느낌 오시지 않아요? 이렇게만 놔도 되겠네요. 자, div가 4개죠. 처음에 이것까지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4개가 완벽히 겹쳐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탑의 위치만 조금씩 밀었죠. 둘째, 셋째, 넷째 밀었어요. 밀었더니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넘어가더라도 내려가요. 제가 억지로 밀면 넘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누가 우리 눈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쵸, 얘가 제일 가깝죠. 색깔 바꾸는 게 이해가 낫겠다. 레드로 그냥 하죠. 레드는 보도 때문에 헷갈리네. 얘는 블랙으로 해봅시다. 얘가 우리 눈이랑 제일 가까운 애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이죠. 얘 뒤에 얘가 반만큼 숨겨져 있을 거고, 얘 뒤에 얘가 반만큼 숨겨져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이 골드, 그린, 핑크, 블랙 순으로 순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예요.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자, 일반적으로 앱솔루트를 그냥 겹쳐놓은 상태로 보면은 밑에 만들어진 태그가 우리 눈이랑 가장 가깝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아이고 다 들어갔네.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얘를 놓고서,
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 2차원이 XY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 상황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Y도 이게 아래로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XY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무슨 몇 차원이에요? 이거 3차원인 거죠. 여기에 Z축을 하나 더 그린 겁니다. Z축.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노랑, 초록, 핑크, 블랙이니까 노랑 박스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초록 색깔 박스가 이렇게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핑크 색깔 박스가 이렇게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검은 색깔 박스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이 3차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순서대로면은 난 이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바꿔도 돼요.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저는 이 핑크 영역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요. 검은색보다 앞에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Z 인덱스라고 하는 애를 주면 돼요. 그럼 핑크가 가려져 있던 애들이 블랙을 그냥 뛰어넘어 버렸죠.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그린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뭐 주면 돼요? Z 인덱스를 1을 주게 되면 안 나오죠. 얘는 2를 줘야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왜 2를 줘야 나오냐? 이건 간단합니다. 이 Z 인덱스는 모든 경우의 상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0이 들어가 있어요. 다 0이라서 이 순서, 늦게 만들어진 순서가 그냥 위에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다 0인데.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꿔도 그린은 나와요. 대신에 핑크가 숨어버렸죠. 얘 뒤로 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Z 인덱스는 상대값이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0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서 1을 줬다. 근데 얘를 그 위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얘보다만 크면 돼요. 1, 여기가 예를 들어 9990, 이렇게 막 99만 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대신에 이렇게 해놨으면 얘가 얘보다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주면은 다 그거 되니까 얘를 한 칸씩 내려봅시다. 얘는 내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해놓고, 자, 핑크랑 얘랑 똑같아졌더니 핑크가 이기죠. 얘 기본적으로 늦게 태어난 놈이니까 얘가 위에 쌓였어요. 근데 얘를, 이 그린을 핑크보다 높게 해주고 싶으면은 얘보다는 1이라도 더 커야 돼요. 상대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1, 2, 3, 4 뭐 많게는 몇십까지도 쓰긴 쓰는데, 진짜 나는 얘는 이 요소는 화면에서 절대로 맨 앞에 위치를 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전 실무에서 얘를 꽤나 많이 봤어요. 이러면은 웬간한 경우에는 얘를 이겨서 튀어 올라올 애가 없으니까 간혹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배워봤는데, 얘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포지션 먼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과 이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의 작동 원리, 그리고 얘가 유령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얘를 가둘 때 어떻게 하는지, 요 정도 오늘 했고요. 그리고 이 Z 인덱스에 대한 개념, 얘는 이제 포지션이 나온 순간부터는 거의 세트예요. 얘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상대값으로 생각을 하고 얘보다만 크면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일 수업이 없죠? 다음 주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1차 메뉴 5분 완성은 진짜 꼭 하고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포지션 좀 더 하고 나서 바로 2차 메뉴 들어갈 거예요. 이거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만들려면 일단 1차 메뉴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서 버벅거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을 막 엄청 많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얘는 5분 완성, 주말 안에 꼭 진짜 한 3-4번만 해보시면 돼요. 하루에 3-4번씩.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연습해 오시고, 그리고 이 포지션에 대한 기본 개념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